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번 주서부터는 이 define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define 단계는 이 실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우리 define 단계에 대한 소개를 갖다 먼저 전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define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하고서 우리 간단하게 실습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고 수업을 갖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처럼 확산되는, 발산시키는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수렴해서 뭔가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요 구체적인 아웃풋이 우리는 서비스 컨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서비스 컨셉이 표현되는 방식을 컨셉 브리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의 목표는 우리가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서 그걸 컨셉 브리프라고 하는 형태로 이 수렴하는 것. 그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우리 디스커버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관찰과 인터뷰가 있었고, 그런 관찰과 인터뷰를 갖다가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드 아이디어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이런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어디에 기회의 찬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 케미팀 같은 경우에 지금의 데이팅 서비스가 또는 현재의 서비스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주얼한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매칭을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비주얼한 자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니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우리가 잘 풀어준다면은 어떤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회 영역들을 갖다 찾아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는 거. 그게 define 단계고요. 우리 이 define 단계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 가지고서 뭔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패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패턴들을 갖다 찾아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서 의미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단계. 그게 우리 define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그 패턴을 찾아라.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뭘 보고서 이렇게 패턴을 찾아야 될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을 갖다 많이 제공을 해줘요. 이런 프레임으로 한번 보면 이런 패턴들이 있고, 저런 프레임으로 보면 저런 패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정리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그 많은 자료들을 볼 거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들을 갖다가 바라보는 방법을 갖다가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어떤 그 의미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전 단계에 있던 디스커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나 추측을 안 넣고 가급적 있는 그대로 우리가 observe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들은 얘기들을 갖다가 그대로 데이터화하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데이터화한 거에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얘기는 예를 들자면 바람 쐬러 가고 싶어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것,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 define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define 단계를 할 때 이런
클러스터링을 하고 다양한 매핑을 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매핑된 애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컨셉 브리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인 단계는 크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두 덩어리로. 그래서 그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요거 한 주, 요거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여러 번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핑을 하고, 우리의 그 타겟 유저가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컨셉을 만들었다가, 이 컨셉 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밸류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럼 우리 타겟을 바꿀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케미팀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에 50 플러스 세대를 갖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가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핵심 밸류를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준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50 플러스 세대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50 플러스 세대는 이미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꼭 의미 있는 대화를 갖다가 나눌 상대를 갖다 새로 찾지 않아도 된다더라. 그러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잡아볼까, 새로운 타겟을 잡아볼까 하는 그 작업들이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공모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팀은 본인들이 너무 하나의 아이템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다 꼭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디파인 단계는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모은다기보다는 이미 모아진 데이터를 재해석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셋을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셋. 그 세 가지가 딱 아구가 맞춰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셋이,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내가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한테 어떤 밸류를 제공해 줄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밸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는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이터레이티브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세 가지를 딱 만족시켜주는 아주 최소한의 세트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MV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VP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 서비스의 MVP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MVP는 타겟 유저와 코어 밸류 또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코어 밸류와 그다음에 서비스 피처, 이 세 가지가 서로 컨시스턴트하게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그 최소한의 단위가 MVP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파인 단계에서는 그 MVP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컨셉 브리프라고 하는 형태로 찾아내는 거. 그게 우리 이 디파인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파인 단계에서 하는 작업들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을 찾기 위한 작업들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예요. AI 비즈니스 같이 듣는 사람은 클러스터링 그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 클러스터링하고 이 클러스터링은 컨셉은 똑같은데 그 개념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 비슷한 애들을 갖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해 가지고 클러스터링은 포스트잇이고 포스트잇 붙이면 클러스터링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고의 단계를 갖다가 거쳐가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있는 애들을 갖다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애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카테고리를 다른 카테고리들과 비교를 해요. 그렇게 비교한 다음에 그런 애들들 사이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묶음들을 다시 찾아내요. 그래서 요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게 그 개념적인 의미에서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을 갖다 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 또는 추천하는 방법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저베이션 했던 것을 갖다가 포스트잇 노트 위에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쓰여진 걸 갖다가 실제 보드 칠판에다 갖다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이 붙여진 애들들을 갖다 무작위로 붙여놓은 애들들을 가지고서 걔네들 사이에 유사한 점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네들이 유사하다고 묶였는데 왜 걔네들이 유사하다고 묶였을까? 얘네들 갖다 유사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를 갖다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서 좀 더 큰 애들들을 갖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들을 갖다 한 그룹으로 묶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묶어진 애들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거. 요 단계를 갖다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하는 거. 그걸 갖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씩 그 뭐 회사나 학자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달라지지만 그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들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요. 거기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로직, 왜 얘네들이 같은 애들들일까를 갖다가 나타내는 로직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걸로, 속성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하고 그런 속성들을 모아서 them을 만들어요. 이 클러스터는 어떤 them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다 하는 걸 갖다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했던 이런 사례들을 갖다 여기에다가 쭉 불러놨어요. 이게 다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또는 실제 서비스를 갖다 기획했던 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피니티 다이어그램들이고요. 그래서 뭐 창문에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맨땅에 헤딩하게요. 아무런 프레임워크 없이 그 어피니티 비슷한 애들끼리 갖다 묻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링 하는 구조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너무 그 많은 품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몇 개 틀을 줄게. 그러니까 그 틀에 따라서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봐. 라고 해서 그 틀들을 제시를 한 이제 학자들이나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포인츠라고 POINTS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해라. 그래서 각자 앞자를 딴 거고요. 포인츠는 프로블럼이고, 오퍼추니티고, 인사이트고, 니드고, 팀이고, 시스템 챌린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클러스터링을 해봐라 하는 게 포인트 방법이고, 그 포인트에서 이 수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them이니까 그 the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이슈가 있고, 그래서 so what, 뭐가 문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다 라고 하는 걸 한 단계 더 딥하게 나가는 걸 TC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포인트 슬래시 TC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2단계로 클러스터링을 갖다 하는 것들도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이런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건 뭐 그 포인트 TC를 한 예제이고, 이것도 그거의 예제이고요. 이것도 그 예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그 너무 산만하다. 그럼 이제는
그 중요한 차원별로 나누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스테이크홀더스 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채집했던 observation 인터뷰 데이터 중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모아서 이 우리 서비스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갖다 보는 게 스테이크홀더스 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스테이크홀더스 맵이 있어서 어떤 차원을 주고 그 차원으로 이 실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갖다 쭉 배치를 한 거예요. 이 서비스는 타인의 서재라고 하는 그런 책 공유 서비스인데 그 책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하면 책을 빌려주는 사람과 책을 갖다 빌려받는 사람 두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사람 입장에서 구분을 한 거고요. 이것도 사람 입장에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 서비스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디스인센티브는 사람들이 왜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우리 업저베이션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한번 클러스터링 해보자 하는 것이 인센티브 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걸 사용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하고 그걸 사용을 막는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쭉 찾아내는 거. 이게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지도는 이거 저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서비스 시작을 하는 그 시점서부터 종점까지 시간을 쭉 그어놓고 그 시간의 선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인벌브 되었는지를 클러스터링을 해보자 하는 게 이 타임라인 맵이에요. 타임라인 맵은 서비스의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의 끝점까지 시간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든 게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봤을 사용자 여정지도 또는 유저 저니 맵이라는. 그럼 유저 저니 맵은 뭐냐? 앞에 있었던 타임라인 맵은 그 다른 구성 요소가 없이 오로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라면 이 유저 저니 맵은 시간의 흐름은 똑같이 시간의 흐름인데 그 시간의 흐름에서 각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단계에서 사용자가 어떤 정서나 감정을 느꼈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걔네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유저 저니 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서 요 네 가지 요소,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요소들 더 추가를 해요. 사람들마다 그때 터치 포인트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어떤 오퍼추니티를 갖다 넣는 사람도 있고, 스테이크홀더들을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우리가 그 디스커버 단계에서 얻었던 데이터들을 갖다 다시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여정지도 유저 저니 맵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 단계는 디파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현재 as is의 상황을 갖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is 상황에서 현재 우리 서비스가 이미 기존에 서비스가 있다면 기존 서비스의 사용자들, 그리고 서비스가 없다면 그거랑 비슷한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대체 서비스들의 사용자들이 어떤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진행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여정 지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감정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과 개선 요소가 뭐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정리해 놓는 거. 이게 유저 저니 맵이고요. 그래서 유저 저니 맵은 뭐 여기서 있는 것처럼 터치 포인트를 갖다 추가하기도 해요. 현재 터치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터치 포인트만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터치 포인트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이 터치 포인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어떤 특히 이제 피지컬한 그런 서비스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시간에 어떤 식으로 터치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지 그래서 그 터치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열 공간이라고 하는 터치 포인트다. 그럼 그 진열 공간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니즈나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해서 넣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책장이다. 그러면 책장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갖다 여기다 넣어서 이걸 터치 포인트별로 정리를 갖다 하는 거,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고요. 터치 포인트 매핑이라고 그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관계해서 사람 위주로 매핑을 하거나 타임라인 매핑하거나 인센티브 매핑하거나 유저 저니 맵으로 매핑하거나 터치 포인트 매핑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매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중요한 점은 얘네들이 꼭 따라서 모든 팀이 또는 모든 프로젝트가 이거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당되는 클러스터를 갖다 우리가 맨땅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지만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 디스커버에서 만든 발견하고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할 거냐 하는 거는 다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클러스터링의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들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 카테고라이징 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할 파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서부터 한 10분, 한 1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쉬는 시간 갖고 그러고서 이해관계자 지도, 타임라인 지도, 인센티브 지도, 사용자 요정 지도, 접점 지도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3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한번 배분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게 힘든지 또는 어떤 게 궁금한지를 갖다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15분에 다시 시작을 갖다 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잠정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한번 가지고 나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분 해보겠습니다.